사실 경리가 이거 다 빼야 되는데 이게 파이버신데 어떻게 이 단어가 복사해가지고 넣어버렸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은퇴하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서 저도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인데 한 작년부터 우리 강영훈 소장님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합건물관리소장이라는 이 자리가 60 넘어서 할 수 있는 제2의 직장이라는 직장, 소일거리라는 소일거리로서 참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큰 수술을 하고 지금 5년째 되어서 지금 얼굴 색은 괜찮은 것 같아도 사실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밸런스 업무는 제가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제가 쫓아서 또 안간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하고 저하고 같이 작년에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파트 관리 집합건물 관리소장을 좀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그런 오신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시험 들었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의 그런 개념부터 좀 이해하고 가자. 갈등과 분쟁은 사실 동일한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또 엄밀하게 말하면 좀 용처가 다릅니다. 그 갈등은 조금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과학적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사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의견 다툼, 가치관의 차이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어가 주는 어감이 좀 그래요. 보면. 그래서 제가 구태여 한자와 영어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우리 세대는 한자를 보면 이해도가 좀 다릅니다. 그 갈등은 직갈자와 동남등자 어딘가 모여 막 꼬여있는 이런 느낌을 주시요. 갈등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글로 했을 때는 잘 차이가 안 나지만 문제는 또 한자를 보면 이거 막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그리고 다툴 쟁자고 막 어지럽게 뭐 다투고 싸움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요. 분쟁이라는.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은 해소한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그리고 분쟁은 해결해야 돼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은 법률적 용어로 많이 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고와 원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명확하게 갈라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60 넘어서는 이런 현장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60 넘어서 은퇴 후에 하지 말아야 될 도나포를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으로 송사 사건에 말려들지 마라. 정말 우연찮게 저희들 세대는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고 또 잔소리를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정의감에 불탔던 세대들이거든요. 나쁜 행위를 보거나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말을 하고 특히 우리 경찰 쪽에 근무하셨더라면 아니면 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그게 많이 몸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데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더라도 말을 넣고 하지 마십시오. 시시비비를 가리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첫째, 내 몸만 잘 간수하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시지. 사회행사에 아파트에 계시잖아요. 아파트에 내가 좀 바라보겠다. 이런 정의감에 붙어서 이것을 바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잘 안 됩니다. 내 개인의 힘으로.
이번에 송사 사건에 말려들기 십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나 말입니다. 제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송사 사건에 말려들지 마라.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언론입니다. 근데 점차 이제는 갈등과 분쟁이 조금 같이 수렴이 되어서 같이 쓰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분쟁도 좀 더 포괄적 범위로 사회학적 맥락으로 지금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법률적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갈등과 분쟁을 이야기했을 때 동일한 개념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갈등보다는 분쟁은 좀 더 발전된 진화라고 하면 이상하고 좀 발전된 법적 문제로 끌고 가기 직전까지의 다툼이 좀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갈등 분쟁 여기에 뭐 뉴스라든지 우리 가짜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층간소음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갈등의 범위예요. 사실 조금 조정하면 되는데 이 갈등이 해결 안 되고 분쟁까지 간다 보면 상당히 이제 문제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금원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 드렸는데 지난 8월달에 우리가 주택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층간소음위원회 지금까지는 좀 자치적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에 개정하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은 무조건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사항으로 뒀습니다. 아마 이게 법이 시행령이 곧 나오지 내년부터는 아마 시행될 겁니다.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내려와야만 집행이 되니까. 지금까지 21년 4월달에 개정된 주택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형 아파트에 가시거나 안 그러면 집합 건물에 가시더라도 집합 건물은 층간소음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형 아파트 갔을 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이 층간소음, 흡연, 뭐 이런 정도, 듯이 집단 간에 일어나는 아까 설명을 많이 잘 해주신 집단민원 그거는 공동체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다수의 의견이 따르면 되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 동의 위아래층에 발생했을 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첫째, 이해관계. 조그만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사실 현직에 있을 때도 기분 좋아가지고 양주 먹으러 갔을 때는 30만, 100만 원 막 그냥 쓰지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러한 권한이 없거나 그럴 수 없을 때 차별 문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밥그릇상 이해관계가 큰 덩어리에서만 꼭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층간소음위원회 관리원에 가면 5만 원을